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김효열입니다. 오늘은 저희 주위 환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 흔히 축농증이라고 불리우는 부비동염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 안에는 부비동이라고 불리우는 입구가 좁은 방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방들에 염증이 생긴 경우 콧물이 쌓이는 등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렇듯 부비동 및 비강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을 통칭하여 부비동염이라고 일컫게 되죠. 이런 부비동염은 그 기간에 따라서 4주 이내의 급성 부비동염과 12주 이상의 만성 부비동염으로 나뉘고요. 각각 전체 인구의 6 내지 15%에 달할 정도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비동염이 있게 되면 누런 콧물, 환웅성 콧물 외에도 코막힘과 또 이로 인한 수면 장애로 인해서 두통 및 수면 무호흡,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등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특히 학교 생활 적응의 문제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비동 주위에는 눈이나 뇌와 같은 중요한 기관들이 많죠. 이런 부분으로 염증이 전파될 경우 내막염과 같은 상당히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특히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침습성 진균성 부비동염이라 하여 곰팡이가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무서운 질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망률이 30에서 70%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비동염은 어떤 환자에서 주로 생기는 것일까요? 이런 부비동염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는 감기가 되겠고요. 성인 감기의 약 2%, 그리고 소아 감기의 약 30%에서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으로 이행을 하게 되고요. 또한 해부학적 이상, 코 안에 그런 해부학적 이상도 부비동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뼈가 많이 휘어 있는 비중격 망곡증이라든지 코 안에 물혹이 많은 경우, 그리고 소아의 경우에는 아데노이드 비대증과 같은 코편두 비대증이 부비동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알레르기나 천식과 같은 기도의 염증성 질환도 이런 부비동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아에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이런 부비동염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한 천식 환자의 약 반 정도에서도 부비동염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부비동염 환자의 약 36%에서 천식을 포함한 여러 하기도 질환이 발견이 되었었고요. 또한 부비동염을 치료했을 경우 부비동염뿐만 아니라 천식의 약제 사용도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어서 이런 천식에 있어서 부비동염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 그리고 최근에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런 치아 이상이나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부비동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종양으로 인해서 이런 부비동의 입구가 막힌 경우에도 역시 부비동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연이 되겠는데요. 이런 흡연을 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급성 부비동염이 약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었고요. 특히 소아의 경우에 이런 간접 흡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접 흡연을 흡연하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 소아 부비동염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특히 소아 부비동염에서 수술하는 경우에 그 수술 결과가 악화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특히 실내에서 흡연하시는 부모님들은 삼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부비동염의 진단은 크게 주관적인 증상과 객관적인 소견으로 이루어집니다. 주 증상은 코막힘과 한웅성 콧물 중에 하나, 그리고 부증상인 안면 통증, 두통,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후각장애, 소아의 경우에는 기침 중 이런 증상 중 하나가 더 있는 경우에는 부비동염을 의심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부비동염의 진위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내시경 소견상 부비동 내에서 물혹이 발견되거나 또는 환웅성 콧물, 누런 콧물이 코앞으로 흘러내리거나 목 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부비동염을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여러 방사선 검사상, 특히 CT상에서 부비동염에 합당한 결과를 보일 경우 역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과의 구별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저도
이 증상이 겹쳐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분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감기의 경우에는 보통 2주 이내에 증상이 지속되고요. 특히 오한이나 두통과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주로 계절성이나 지속성으로 나타나게 되고, 재채기와 콧물과 같은 알레르기 비염 특유의 증상이 관찰이 됩니다. 또한 코안을 내시경으로 들어보았을 때 비점막 소견상에 이런 점막이 창백하게 부어 있고 맑은 콧물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세균성 부비동염, 특히 급성의 경우에는 감기가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 특히 의심할 수가 있겠고요. 누run코라든지 안면통, 발열 등이 동반되고, 또 내시경 소견상 비점막이 빨갛게 부어 있고 주위에 누른 콧물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부비동염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비동염의 치료는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통해열제와 식염수 세척과 같은 대증적인 증상으로 가능합니다만, 증상이 콧물, 코막힘, 두통, 안면 통증 등으로 심해지는 경우에는 각각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나 항생제, 경구용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약물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또는 증상이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식염수 세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흔히 예상하는 코딱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는 효과 외에도 염증을 줄이고 점액 순모 기능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콧물이 줄어들고요. 비강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비강 청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성 부비동염의 관리에 가장 중요한 1차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척은 하루에 3, 4회 정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소아의 경우에는 한 200cc까지, 성인의 경우에는 300에서 500cc까지 생각보다는 좀 많은 양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척을 시행할 때는 먼저 이마가 코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고개를 숙인 다음 가볍게 숨을 멈추고, 또는 아 하는 소리를 가볍게 내셔도 좋습니다. 숨을 멈추고 가능한 한 부드럽게 세척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 들어갔던 세척액은 같은 방향의 코로 나와도 상관이 없고 반대쪽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세척하실 때 숨을 쉬거나 침을 들이삼킬 경우에는 사례가 걸리거나 귀로 세척액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처음 세척 시 강제로 시행할 경우 두려움을 느껴 이후에 세척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부드럽게 코앞에 물만 묻힌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드럽게 시행을 하시고, 이후에 차츰 세척액을 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고요. 또한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압력을 조절할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세척에 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점막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 따라서 콧물 배출을 용이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부모님들이 이런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이런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의 경우에는 경구용 제제에 비해서 훨씬 작은 양을 사용하므로 장기간 사용하셔도 안전합니다. 따라서 소아에서도 이미 2개월 이상 사용하셔도 안전하다는 보고도 나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약물 치료가 실패했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 부비동염 수술의 1차적 방법은 아데노이드 절제술입니다. 이런 아데노이드 절제술 후 약 반 정도에서는 부비동염의 증세가 호전이 되고요. 이때도 역시 식염수 세척과 동반할 경우 효과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 부비동염이나 소아에서도 심한 부비동염을 가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와 같은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부비동 내시경 수술의 원리는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닫힌 부비동 입구를 열어줌으로써 화농성 콧물을 배출하고, 따라서 자연적인 호전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비강 내에 용종이나 무릎과 같은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부비동 내시경 수술 후 약 80 내지 90%에서는 증세 호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부비동염은 유병률 10에서 30%의 흔한 질환입니다. 또한 콧물, 코막힘 외에도 수면, 두통 등의 수면장애, 두통 등의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비동염 원인은 감기, 알레르기, 치아 이상, 흡연 등 다양합니다만, 최근에는 특히 천식 및 임플란트와의 연관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코막힘이나 누른 콧물이 나올 경우 부비동염을 의심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염수 세척이나 이런 대증적 치료로 가능합니다만 증상이 심해질수록 약물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또 이런 약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